안녕하세요, 모터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기아 K7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디어 시승회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남양주 화도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있는 워커힐까지 가면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그랜저를 시승하고 지금 화요일이거든요. 불과 며칠 만에 기아에서 이제 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K7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면서 출시와 동시에 지금 시승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은근히 현대 기아가 같은 집안이지만 나름 경쟁각을 상당히 세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요, 그랜저가 출시될 때쯤 되면 TV에서 막 K7 광고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기들끼리도 은근히 경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경쟁은 사실 좋은 거겠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 그 집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현대와 기아 브랜드가 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경쟁각을 세우더라. 그래서 지금 이번에 K7 하이브리드가 출시된 것도 나름 이제 그랜저를 견제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K7 하이브리드 지금 현재 이 K7은 2세대 K7이죠. 지난 1세대에서 올해 초에 2세대 K7이 출시가 됐고요. 그저께 탔던 그랜저와 비교를 하면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같습니다. 플랫폼은 같지만 휠베이스가 K7이 10mm 정도 더 깁니다. 그리고 차체 길이는 원래부터 K7이 훨씬 더 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까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K7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중후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K7을 선호하고, 또 이번에 신형 그랜저는 좀 더 젊은 감각, 좀 더 젊은 분들이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 조금 있긴 합니다. 자, K7 하이브리드는 지금 이제 신형 그랜저는 아직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전에 HG 그랜저의 하이브리드, 그리고 1세대 K7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지금 이제 2세대 K7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변했느냐. 기본적으로 2.4 세타2 에킨슨 사이클 엔진이 기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 모터가 더해지는 거죠. 이 세타2 2.4 엔진 에킨슨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은 이전 HG 그랜저랑 또 1세대 K7 하이브리드랑 같은 엔진입니다. 엔진의 변화는 없습니다. 엔진의 변화는 없고, 전기 모터는 용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전기 모터가 용량이 늘어나서 출력이 이제 예전에 35kW에서 38kW로, 그래서 마력으로 환산을 하면 51마력짜리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됐는데, 이 모터는 지금 그 LF 소나타에 장착된 전기 모터와 같은 같은 전기 모터입니다. 그러니까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 이제 2.0 GDI 가솔린 엔진하고 전기 모터 38kW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됐는데, 지금 K7 2세대 K7에는 2.4 가솔린이랑 35kW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됐더라.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파워 면에서는 이제 현대기아 중에서 제일 높은 파워가 되는 거죠. 출력이 2.4 엔진이 159마력, 그리고 전기 모터가 51마력, 그래서 합치면 한 210마력 정도의 최고 출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게 2.4 엔진 자체도 에킨슨 사이클이기도 하고, 또 MPI 엔진이죠. GDI 엔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 모터가 가세를 해도 이게 아주 파워풀한 3.3이나 아니면 그랜저 3.0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솔린 2.4보다는 조금 가속력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유리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전기 모터는 엑셀을 밟는 즉시 바로 강력한 토크를 뿜어내니까 조금 유리할 수는 있는데 아주 파워풀한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모터가 출력이 조금 늘어난 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던 건 아니고, 소나타에서 가져온 거를 썼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용량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이제 HG랑 1세대 K7에는 1.56kWh였었는데 LF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LF가 1.62로 늘어났고, 이번에 이제 K7은 1.76으로 또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생제동 할 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큰 만큼 아무래도 이제 그 EV 모드를 쓸 수 있는 구간이 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전체적으로 이게 그 성능 면에서는 사실 이전 K7이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또 2세대 K7의 2.4랑 비교하기도 사실 2.4를 못 타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뭐 많은 분들이 결국은 하이브리드니까 이제 연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펴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재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막 발표를 했고, 재원도 오늘 발표가 됐죠. 그리고 지금 바로 시승을 하는 거여서 사실 재원도 기억이 다 안 날 정도로 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연비를, 뭐 장거리를 충분히 연비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재원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연비가 16.2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랜저하고 K7이 16이었었는데 이게 16에서 16.2?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전에 16은 구연비 기준으로 16이었고 이번은 신연비 기준으로 16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연비, 예전에 16이랑 비교를 하면 지금 17점 얼마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기 모터도 용량이 커지고 또 배터리도 용량이 늘어나면서 연비에서도 조금은 더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게 그 전기 모터가 힘이 더 세지고 또 배터리 용량이 더 늘어나면 그만큼 연비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틀림없기 때문에 과연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연비가 나오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구형에 비해서 연비가 더 좋아진 거는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K7이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됐는데 그 외관상 큰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가변 플랩, 그 라지에이터 그릴 안에 가변 플랩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한다든가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플랩을 막아가지고 공기 흐름을 차단해 주는데, 근데 그게 그릴 앞쪽에서부터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릴 안쪽에 플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뭐 얼마나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한데, 어쨌거나 가변 플랩이 적용됐는데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리고 사이드 미러 하단에 이제 크롬으로 장식이 더해졌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발표된 리미티드 에디션이랑 같은 옵션이어가지고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어렵고, 또 풀 LED 헤드램프가 옵션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로젝션이고 풀 LED가 옵션으로 적용되는데 그것도 리미티드 에디션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거여서 또 디자인상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어렵고, 풀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향등 하향등 뭐 모두 다 LED라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그 하이빔 어시스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하이빔 어시스트는 적용이 됐는데 그 밴딩 라이트는 적용이 안 됐어요. 이번에 그랜저에 적용된 풀 LED 같은 경우에는 그 밴딩 라이트까지 같이 적용이 됐죠. 이번에 풀 LED에는 밴딩 라이트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너에서 핸들 감으면 헤드램프가 이렇게 그 핸들 감는 쪽으로 라이트를 비춰주는 그 기능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디자인상 거의 유일한 차이는 휠입니다. 지금 17인치 그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 적용이 되면서 약간 면이 넓은 그런 지금 그 디자인상 별로 예쁘지 않은 그 휠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그거 말고는 외관상 차이는 없고요. 뒤에 이제 하이브리드 딱지는 뒤쪽에 붙습니다. 그거 말고는 디자인상 차이는 없더라. 실내에서도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이제 우드 그레인이 하이브리드는 색깔이 좀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패턴이 조금 다르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우드여서, 우드가 알루미늄으로 바뀐 게 아니고 그냥 패턴만 다르다고 그래서 사실 뭐 큰 차이를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계기판만 다릅니다. 계기판이 이쪽에 타코미터가 있던 그 자리에 에너지 게이지, 뭐라고 그러죠? 에코 게이지? 그게 지금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에코 모드로 주행하고 있느냐, EV냐, 아니면 충전을 하고 있느냐, 이제 배터리 충전은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지금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 있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지금 벌써 한참 왔군요. 한참 왔는데 지금 평균 연비가 14 정도 나오고 있네요. 고속도로
연비가요, 현대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시스템 특성상 조금 고속에서 좀 더 유리한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 주행보다 고속에서, 왜냐하면 전기 모터의 역할보다는 엔진의 역할이 좀 더 강한 그런 세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속도로 연비가 조금 더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기 모터 쪽 배터리 쪽이 조금 더 커지면서 거의 비슷해졌어요. 여전히 고속도로가 조금 높긴 하지만 연비가 도심이랑 고속도로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이번 이제 세팅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무게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또 차이가 나죠. 지난번에 그 K7 시승했던 것은 3.3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기통 엔진이 앞쪽에 무거운 엔진이 실려 있다 보니까 무게 배분면서 앞쪽에 무게가 조금 더 높았다면, 지금은 4기통 2.4로 바뀐 데다가 트렁크 뒤쪽에 바닥에 이제 배터리를 또 깔다 보니까 뒤쪽 무게가 좀 더 무거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무게 배분 면에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더라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속 안정성, 지금 오늘은 코스 자체가 사실 고속 코너가 별로 없어가지고 고속 안정성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그저께 제가 그랜저 시승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K7이 고속 안정성이 조금 부족했었다. 그리고 그랜저가 하체를 상당히 잘 다듬어 가지고, 그래서 그랜저의 고속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시승할 때는 이제 19인치 그 휠과 타이어를 신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17인치를 신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비 때문에 타이어 세팅을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이어가 조금 더 말랑말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은 변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변하진 않았는데 아까부터 느낌은 그 기존 K7 3.3에 비해서 조금은 더 부드러움이 커진 듯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특히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뭐 롤에 대한 개념보다는 요철 같은 거를 지날 때 그 요철을 흡수하는 게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조금 더 날카롭게 요철을 통과했으면 그 날카로움이 조금 무뎌진 듯한 그런 느낌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아마 뭐 큰 롤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승차감에서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부드러운 걸 조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안정감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부드러운 건 문제지만 안정감을 기본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는 기왕이면 조금 더 부드러운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이 이게 유격이 좀 더 커요. 지난번에 그랜저 같은 경우는 유격을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많이 조여 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확실히 부드럽네. 확실히 한 템포 부드러워지긴 해요. 자, 그러면 과연 이제 K7에서 하이브리드를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가솔린 모델을 살 것인가를 결국 이제 결정 짓는 것은 연비랑 가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하이브리드가 일반 가솔린 모델 대비 가격이 370만원이 더 비싸다고 그래요. 제가 가격표랑 옵션을 정확하게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 일단 발표된 것이 370만원이 더 비싼데 1년에 3만 킬로 주행해서 3년이면 그 값을 뽑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보통 이제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기아 측에서는 웬일인지 3만 킬로를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평상시에 주행거리가 좀 많으신 분들은, 그죠? 그런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데 연비가 더 좋으니까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탄다 그러면 또 10년 정도 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또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그 배터리랑 그런 부분들이 연구 보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또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평상시 운전 스타일이 그렇게 과격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운전하시는 스타일이고 또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번에 그 하이브리드 성능은 예전보다 더 좋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살짝이긴 하지만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져서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주행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보다 살짝 부드러워지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스티어링이 유격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유격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좀 비교적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전혀 무리 없이 편안하게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C80 스포츠 때도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랜저는 약간 고속, 중고속까지 올라가도 안정감이 좋더라. 근데 K7 같은 경우에는 중고속으로 올라가면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주행하시는 영역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고, 또 승차감도 비교적 조금은 더 고급스럽고 안락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취향이죠. 지금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여기 막 가죽처럼 입히고 스티치 넣고 우드 그레인에 상당히 고급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랜저가 나오면서 완전 다른 느낌으로 지금 인테리어가 디자인이 됐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떤 스타일을 더 선호하실지, 이거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디자인이고, 그랜저는 그래도 좀 더 젊은 스타일, 취향이 갈라질 것 같아요. 상당히 모처럼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하고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엔진이 만들어 놓은 에너지 중에서 실제로 구동하는 데 쓰지 못하고 그냥 낭비되는 에너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열 효율이라고 그러죠. 효율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한 20% 또는 뭐 엔진이 한 30, 엔진 효율로 한 30%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에너지들은 다 그냥 낭비되는 부분들인데, 그 낭비되는 에너지들을 다시 모아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요. 재활용하기 위해서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 배터리가 들어가면 무게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더 늘어난 만큼 연비가 나빠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새로 재생해서 다시 새로 재활용하는 에너지가 결국 무게가 늘어난 것보다 그쪽의 효용성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비가 훨씬 더 높고 실제로 연료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절약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배터리 용량이 더 커지고 전기 모터가 더 커지면, 그러면 에너지를 회생할 수 있는 용량도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연비는 더 좋아지겠죠.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또 배터리 값이 더 늘어나고 무게는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 조율을 해서 우리 회사는 이 정도 선에서 배터리와 전기 모터와 또 가솔린 엔진의 그 시스템 비율을 조정하겠다,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자, 현대 기아차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가장 유명한 도요타 시스템을 비교를 하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크게 이제 직렬형과 병렬형으로 나눠지는데, 현대차는 병렬형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도요타는 그 모터를 두 개를 장착해서 직렬형과 병렬형이 같이 들어있는 직병렬 혼합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병렬형이 이제 흔히 쉽게 생각하는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직렬형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 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에너지 효율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시스템상으로 전기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은 더 이제 비용 면에서는 더 많이 비용은 더 크게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현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병렬형을 쓰고 있지만 이 병렬형 시스템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처음에는 사실 이제 그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그 특허들을 다 피해서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동안 이미 여러 차례 하이브리드가 개선이 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도요타 시스템이랑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엔진 출력과 배터리 용량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충분히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어서 지금은 현대차 쪽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하시면 되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상당히 완성도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단순 비교로 현대 기아 쪽이 연비가 더 높으냐 아니면 도요타가 연비가 더 높으냐라고 비교를 하면, 그러면 아직은 도요타 쪽이 연비가 더 높죠. 그건 저번에 이제 아이오닉 처음 나왔을 때,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나왔을 때 그 프리우스만큼 연비가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내용이거든요.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으로 따지면 아이오닉이 훨씬 더 높죠. 근데 현대차에서 뭐 극단적으로 아이오닉이 프리우스보다 연비가 더 높아졌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거나 아이오닉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이번에 K7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연비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15.5가 연비가 나왔네요. 지금 연비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지금 막 계속 말하면서 떠들면서 오느라고 지금 정말 되는 대로 운전을 했거든요. 되는 대로 운전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연비가 15.4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서부터 연비 운전을 살살 하게 되면 16을 훌쩍 넘을 수도 있겠죠.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쭉 보면 YF랑 그 HG 그랜저는 기본적으로 로직이나 시스템이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이제 그랜저는 차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그 엔진을 2.4로 썼던 거고요. 로직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LF 소나타의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로직이 조금 더 발전을 했습니다. 또 물론 이제 그 직분사 엔진을 쓴 거랑 또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거랑 그런 재원상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로직상으로도 조금 더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LF 이후에 좀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지금 다시 나온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아차에서 발표하기는 그 차세대 하이브리드 로직을 적용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세대라는 게 그럼 LF보다 발전을 한 거냐 지금 질문을 해봤는데, 그게 그 로직상으로 어떤 부분에서 로직이라는 게 그거죠. 그래서 속도가 어느 정도 났을 때는 뭐 전기를 어떻게 쓰고 충전을 하고 어디에서는 뭐 엔진을 가동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할 건가를 이제 결정하는 것들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로직이 조금 더 개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주행해서 확 와닿을 만큼의 로직 개선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어쨌거나 연비를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는 쪽으로 로직이 개선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이 시스템은 그대로 이제 다음에 그랜저가 하이브리드를 적용하면 이 시스템이 그대로 이제 그랜저도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뭐 1.6 GDI 엔진에다가 또 DCT가 적용이 되면서 또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은근히 현대가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오히려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1.8의 하이브리드 또는 2.5의 하이브리드 이렇게 거의 뭐 두 가지로 나누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그거 외에 큰 변화들이 없는 반면에 오히려 현대가 좀 더 다양하게 직분사에 또 뭐 변속기도 DCT에 좀 더 다양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떠들다 보니까 시승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오늘은 더 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발표가 되고 재원이나 이런 것들도 오늘 발표된 상황에서 지금 시승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 재원상으로 전기 모터와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거가 조금은 더 연비에도 또 힘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크게 많이 와닿는 수준은 아니고요. 아주 살짝 아마 연비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였을 걸로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지금은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고 도요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연비가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그 배터리나 전기 모터에 들어간 투입되는 비용이 낮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뭐 기회 비용인 거죠. 기회 비용 면에서 봤을 때 뭐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갭을 감안하셔 가지고 평소에 운전 그 주행 거리가 좀 많다, 연간 주행 거리가 2만 킬로, 3만 킬로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한 2, 3년 정도 타시면 차값을 좀 더 비싸게 주신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 취향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은 뭐냐면, 차가 주행하다가 이게 차를 잠시 정차했을 때 정차해서 시동을 끄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잠시 정차했을 때 그냥 피에다 놓으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가솔린 차들은 ISG가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정차해서 잠깐 쉬는 동안에 이게 텀이 길어진다 그러면 시동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꺼버리면 전원이 한꺼번에 같이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 잠깐 정차한 상태에서 기어를 피해 놓으면 지금 이 전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시동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뭐 그 기름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금 더 그 엔진 운영 면에서 조금 더 편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SM6 말씀드리면서 그 SM6나 아니면 유럽 차들은 시동을 꺼도 전원이 그대로 다 남아 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편리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기아차에는 그게 적용이 안 돼 있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그거랑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디오가 크렐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옵션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CDP가 빠졌어요. 여기 CD 들어가는 자리를 이렇게 메꿔놨는데 CDP가 빠진 거 차이가 나고요. 지금 시트는 이게 지금 화이트 시트가 하이브리드에만 적용된 옵션이거든요. 그리고 이 퀼팅이 들어가 있는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 화이트가 하이브리드에만 적용된 옵션이더라.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안전장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랜저에 있는 엘카스는 적용이 안 됩니다. 엘카스가 아예, 기아에는 전체적으로 아직 엘카스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K7 하이브리드에도 엘카스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이쪽에 보면 엘카스처럼 생긴 그림이 있는데 요거는 저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넘어가려고 하면 띵띵띵띵 울려주는 경보만 제공되는 경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다시 절반 채워져 있고 연비는 16.2를 찍었네요. 와, 이 공인 연비가 16.2거든요. 공인 복합 연비가 16.2인데 지금 현재 딱 16.2를 찍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칼같이 찍었지? 그 얘기는 뭐 대충 타시면 16.2는 나온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대충 아주 평범한 수준으로 주행을 했고, 그 결과 16.2 정도가 나왔고, 그 얘기는 아마 조금 신경 써서 타면 17, 한 18 정도까지도 평상시에도 정도까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더 조용하니까, 디젤보다는 훨씬 더 조용하고, 또 가솔린 대비 연비가 좋은 부분들은 평상시에 운전 스타일이 조금만 차분하시는 분들이면 연비가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이 전기가 좀 여유가 있잖아요. 차 안에 전기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전장들을 사용하기에 부담이 좀 적어요. 예를 들어서 뭐 충전 이런 것들도 그냥 여유 있게 꽂아놓고 충전하는 거죠. 연구에 의하면 차 안에서
핸드폰 충전하는 거하고 집에서 핸드폰 충전하는 거 비용을 따지면 집에서 전기를 쓰는 게 훨씬 더 싸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핸드폰 충전을 많이 하시고 차 안에서는 급할 때만 충전하시는 게 그 뭐 얼마 차이가 안 나겠지만 어쨌거나 연구에 의하면 차 안에서 충전하는 것보다 집에서 충전하는 게 훨씬 더 싸다라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하이브리드는 좀 더 여유로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절반 차 있는 이 배터리가 이게 그냥 가솔린을 떼서 만든 배터리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아니었으면 그냥 버려지는 그 에너지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모아놓은 에너지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는 좀 더 여유있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런 거 있잖아요. 꽁돈이 생겼다고 막 쓰면 그냥 다 똑같아지는 거는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거나 마음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를 상당히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현대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사실 확실히 더 많이 기술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횡설수설한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좀 죄송하네요. 오늘은 너무 횡설수설해서.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